칙곡의 고전산문. 오늘은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도화원기. 진나라 태원 영간 무릉이란 곳에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작은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호련히 복숭아나무 숲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숲은 강의 양쪽 기슭 안쪽으로 수백 걸음에 걸쳐 이어져 있었고 잡목 하나 없었다. 향기로운 풀이 싱싱하고 아름다웠으며 떨어지는 꽃잎이 어지러이 나부끼고 있었다. 어부는 무척 기이하게 여겨 다시 앞으로 나아갔고 숲의 끝까지 가보고자 했다. 숲이 끝나는 곳은 강의 발원지였으며 바로 그곳에 산이 하나 있었다. 산에는 작은 동굴이 있는데 마치 무슨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곧 배를 버려두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무척 좁아서 사람 한 명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다시 수십 걸음을 더 나아가니 갑자기 환하게 탁 트이며 시야가 넓어졌다. 땅은 평탄하고 넓고 가옥들은 가지런하게 지어져 있었다. 비옥한 밭, 아름다운 연못, 그리고 뽕나무와 대나무 같은 것들이 있었다. 남북과 동서로 난 밭두렁길은 서로 교차하며 이어져 있었고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씨를 뿌리고 농사짓고 있는데 남녀가 입고 있는 옷이 모두 외지인이 입는 것과 같았다. 머리가 누렇게 변한 노인과 더벅머리를 한 어린아이가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곳 사람 하나가 어부를 보고 깜짝 놀라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어부는 상세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러자 어부를 집으로 초대했고 술상을 차리고 닭을 잡아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였다. 마을에서는 어부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서 모두 몰려와 이것저것 물었다. 마을 사람이 말하길 선대 조상들이 진나라 때의 전란을 피해 처자와 고을 사람들을 데리고 세상과 격리된 이곳으로 왔고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이 어느 시대냐고 물었는데 지는 물론 한나라가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어부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해주었고 마을 사람 모두 감탄하며 놀라워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어부를 자기 집에 초대하였고 모두 술과 음식을 내어서 대접했다. 며칠간 머물다가 작별을 고하였는데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말했다. 외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부는 그곳에서 나와 배를 찾았고 곧 이전에 왔던 길을 따라 곳곳에 표시해 두었다. 그리고 군에 도착하자 태수를 찾아가 이와 같은 일이 있었노라고 알렸다. 태수는 곧장 사람을 파견하여 어부가 갔던 길을 따라가 이전에 표시해 둔 곳을 찾게 했다. 그러나 끝내 길을 잃어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남양 땅 류자기는 고상한 선비인데 이 이야기를 듣자 흔연히 찾아가 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곳을 찾지 못하였고 오래지 않아 병으로 죽었다. 이후로 아무도 길을 묻는 이가 없었다. 도화원기는 진나라 때 무릉의 한 어부가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핀 숲속의 물길을 따라갔다가 진나라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도화원기는 동양적 이상향을 보여주는 문장으로 유명하며 서양적 이상향을 보여주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선명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서양의 이상향이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유토피아라는 말에서 나타나듯 실존하기 불가능한 완벽한 곳임에 비해 동양의 이상향은 지금도 중국 어디에 있을 것만 같은 아주 소박한 곳이라는 점이다. 이 글의 배경에는 진인동을 비롯한 실향민 불학의 전설이 담겨 있으며 도연명이 노자의 소국과민 사상을 유려하고 격조 높은 문장으로 그린 것이다. 이 글은 성경의 전승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 유토피아 사상은 후세의 문학, 예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 도연명은 심양시상 사람으로 자는 월량이고 송나라가 들어선 다음 이름을 잠으로 고쳤다. 집문 앞에 버드나무 5그루를 심어놓고 스스로를 오류선생이라 부르기도 했다. 유토피아 무릉도원을 노래한 도화원기라는 불세출의 명작을 남긴 시인 도연명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 간 사람이었다. 그는 남북조 시대라는 중국사 대분열기에
남조의 동진과 송이 교체되는 시기를 살았다. 그의 증조부 도가는 대사마 벼슬을 지낸 동진의 명사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태수를 지냈다. 그러나 도연명대에 와서 가세가 기울어 힘든 생활을 했다. 어려서부터 그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도교와 불교에도 관심이 많아 관련 서적들을 외고 다닐 정도였다. 죄주를 시작으로 벼슬을 시작하여 창군을 거쳐 팽택현령에 임명되었으나 쌀 5말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 없다며 관직을 버리고 고향 전원으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고 살았다.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유명한 시 귀거래사를 썼다. 이상 직곡의 고전산문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